역사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잖아요. 간도 참변, 뭐 핫파트, 너는 뭐 농어론 저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맡은 게 난징 대학사를 맡았어요. 근데 난징 대학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발표하는 거였는데 옆에 여친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걸 하냐, 어떤 걸 하냐.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이거 역사관에서 한다. 근데 괜히 저도 살짝 조심스러워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하길래 이거 그냥 뭐 난징 뭐 대학살이라고 그 일본 군인들이 그 중국 난징에 쳐들어가서 수많은 민간인들 죽이고 막 그런 사건이다. 그러냐? 그러고 그냥 처음에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발표 다 끝나고 어느 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발표는 잘했냐 물어보길래 잘했다 했는데 역으로 본인이 저한테 먼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갑자기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고 참 뭐 일본 군인들이 그건 정말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일본이 정말 그런 거는 좀 제대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근데 그러면서 사실 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살짝 좀 충격적인 얘기네요. 그때 전 여친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이제 썰에 대해서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번처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일본인 여자친구를 이제 만나게 된 배경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있었던 재미난 썰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대학생 때 그 일본인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만났고요. 제가 이제 전공이 일본 학과라 보니까 거기에 일본 현재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주최를 해서 뭐 한일 교류회 이런 거를 주최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만난 여자친구. 일단 그 사람도 이제 유학을 왔었고 이제 그분이 심리학과 쪽에서 유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차피 다양한 학과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들 유학을 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를 통해서 만나게 됐고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느낌이 좋고 너무 이제 그녀를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고백도 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번 정도를 만나보고 그동안에 안 받아주면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2번 정도 만에 그 그녀가 저의 마음을 받아줘서 예쁘게 잘 사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3번 만나는 동안에 재미없으면은 안 만나도 된다. 근데 두 번 만에 그 일본인 여자친구를 홀리게 한 그런 매력 포인트, 아니 반하게 한 포인트, 설레게 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치주 귀동란 같은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외모적으로나 이런 이제 피지컬로 그녀를 꼬시긴 조금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조금 더 편한 분위기와 그나마 그녀 앞에서 조금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리고 저의 이제 진심, 스윗함 또 한국 남자는 스윗함 아니겠습니까? 자신감과 그거를 통해서 그래도 2번 만에 제가 허락을 받게 됐고요. 나랑 사귀어줘. 3번 만에 안 만나면 포기하겠다. 깔끔하게 했더니 2번 만에 우리 이제 사귀자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외모라던가 피지컬. 근데 댓글에는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알 수 없지만 대학생 때 리즈 시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는지, 그 다음에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요거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의혹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뭐 일본인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이제 교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저도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말랐고 그래도 살도 좀 빠져 있고 그나마 머리도 좀 더 나 있었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도 나름의 저 혼자만의 리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외모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당연히 얘기를 할 때 저도 많이 경청을 하려고 한 타입이고 그리고 그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서 그 단어라든지 이제 문맥상 요런 거를 끄집어내서 나의 이제 호기심이나 순수한 질문이나
뭐 당연히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순수한 이제 궁금함과 이제 그렇게 이제 최대한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죠. 그리고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이제 뭐 수저를 먼저 놔준다든지 뭐 고기를 굽는다든지 그거는 뭐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학과다 보니까 뭐 그나마 일본어를 조금 더 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일본어가 안 돼도 피지컬만으로 사귀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거는 요즘 이제 어플이 이런 번역 어플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번역 어플이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전자사전이 있었지 아니면 사전이나. 근데 뭐 그래도 사귈 사람 사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성실하게 이제 일본어와 그리고 저의 이런 그나마 조금 더 활달한 성격 그걸로 저는 그녀에게 꾸준하게 매력을 어필을 했고 당연히 이제 그거에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길었어요. 왜냐면은 단기간에 막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갑자기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못해도 저도 한 달, 두 달? 그 정도는 계속 만나면서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게 하진 않았어요. 막 매번 왜 나 안 만나주냐 막 진짜 막 문자 씹냐 왜 당장 답을 안 하냐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간혹가다 이제 한국 분들은 뭐 한국 분들이 아니라 사람마다 조금 이제 그거에 이제 매우 화가 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최소한 그러진 않았고 최대한 그녀가 좀 편하게 해주면서 좀 자주 만남을 그래도 가졌고 뭐 카페를 가든지 여러 가지 그냥 같이 놀러 갈 텐데 같이 많이 놀러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 너랑 사귀고 싶다 했는데 그 전까지 이제 한마디로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었고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남자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진지하게 이제 3번을 만나봐야겠다 뭐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알았다 오케이 그러면 3번 만나보고 그래도 너가 아니면 포기하겠다 라고 해서 뭐 계속 만남을 이어가다가 딱 두 번째가 그거였어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일 축제 한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코엑스인가? 뭐 어딘가에서 아마 겨울에 열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일본 학과 대표로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뭐 요사코이 아리랑인가? 무슨 뭐 아리랑 같은 거를 춤을 배우러 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대표다 보니까 혼자 가야 되는 거를 제가 그녀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명동 시청 쪽에 아마 제가 가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막 그런 거 배우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살짝 이제 옆에 앉다 보니까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하다가 뭐 이제 손도 잡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타고 내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보자. 뭐 그런 에피소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학과는 아니더라도 교환학생으로 그 전 여자친구분이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활동도 같이 했었고 알고 지내다가 순간적으로 이때부터 작업에 들어가자 이제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필 그때 또 채호님의 이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 한일 교류회에서 대표를 맡고 그 모습에 또 반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쨌든 두 번을 만났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랑 그 작업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나요? 우선은 처음 만났을 때는 막 그렇게 이제 관심이 가진 않았어요. 뭐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어느 순간 이제 되게 좀 차분하고 그리고 역으로 그분도 한국어를 되게 잘했어요. 엄청 잘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한국어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한국어를 하든 일본어를 하든 아웃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양쪽으로 나눠보면서 되게 좀 진중한 면이 되게 좋았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저도 은근히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약간 그런 면과 그분은 조금 더 차분한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제가 너무 이제 급하다 보면은 은근히 좀 그거를 잡아준 듯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약간 확실히 저와 좀 다른 면이 이제 끌리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만난 후부터 이제 제가 서서히 이거는 한번 꼬셔봐야겠다. 작업을 걸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지 한 달 정도 되고 나서부터 작업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녀를 만나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데 일본인 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 에피소드 차례차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실 저도 그때가 첫 연애였고 그녀도 첫 연애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서로 서툰 면이 있었는데 이제 역시나 좋았던 면은 배려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당연히 제가 대학생 때 보니까 모임도 많고 뭐 학과 모임이나 아니면 다른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도 큰 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여자들이 너무 있으면은 조금은 경계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같은 일본 학과 사람들이고 막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차근차근 설명 잘하면 알겠다. 그럼 잘 다녀와라. 근데 그 대신 술은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딱 그 정도 하고는 이제 어디냐, 지금 왜 답장이 없냐, 여자 만나러 가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 분들에 비해서는 그런 터치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되게 뛰어나요. 당연히 먼저 오히려 저한테 먼저 수저 깔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뭘 해주면은 진짜 고맙다라는 말과 미안하면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아주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면은 조금 고집이 있는 느낌? 그리고 역으로 저보다 이제 역사에 관해서 한일 간의 역사에 관해서 오히려 더 저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분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 계신데 봉사활동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면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도 이제 그 일본 역사 일본 입장으로 이제 많이 배웠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일본한테 유리한 그런 이제 당연히 한국 사람 들으면은 좀 기분이 나쁘네라고 하는 정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좀 싸우기도 했었고 근데 역으로 그거 빼고는 남녀간의 이런 뭔가 제가 바람 핀다거나 그쪽이 바람 핀다거나 여러 가지 연락이 된다 안 된다 여자를 만나러 가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운 적은 한 번도 없고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를 먼저 조금 더 우선으로 해주는 저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또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이성한테서 그러다 보니 그런 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죠. 듣다 보니까 점점 흥미롭고 또 채원님께서도 미처 생각이 안 났던 그런 기억들, 추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싸웠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일본 학과에서 이제 한마디로 역사에 관한 저희가 어차피 역사, 문화, 언어 모든 걸 다 같이 복합적으로 배우는 거라 역사 시간에 이제 한마디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잖아요. 한일 이제 우리가 병합되고 나서부터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이제 학생별로 파트를 나눴어요. 그래서 너는 어느 파트, 너는 간도 참변 합 파트, 너는 넌 저쪽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맡은 게 난징 대학사를 맡았어요. 근데 난징 대학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거에 관한 이제 글을 쓴 분이 홀로코스트인가? 그거에 관한 이제 어떤 중국분이 있으셨나? 네, 그분이 이제 쓴 책을 토대로 제가 그걸 자료를 삼아서 제가 이제 발표하는 거였는데 옆에 여친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걸 하냐, 어떤 걸 하냐.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이거 역사관에서 한다. 근데 괜히 저도 살짝 조심스러워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하길래 이거 그냥 난징 대학살이라고 일본 군인들이 중국 난징에 쳐들어가서 수많은 민간인들 죽이고 막 그런 사건이다. 그러냐? 그러고 그냥 처음에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발표 다 끝나고 어느 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발표는 잘했냐 물어보길래 잘했다 했는데 역으로 본인이 저한테 먼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고 참
뭐 일본 군인들이 그거는 정말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일본이 정말 그런 거는 좀 제대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근데 그러면서 사실 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살짝 좀 충격적인 얘기네요. 그때 전 여친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게 됐지 않았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불가피하게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제 갑자기 애국심이 확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무슨 사람의 목숨을 꼭 그렇게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을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나서야 깨닫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넌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내가 이제 저도 이제 저한테 순간 흥분했네요.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당연히 그거는 안 된 일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도 그런 인식이 없었고 막 전쟁통이라는 그런 이제 격변의 시대 아니냐.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저도 무슨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좀 격해져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의견 차이가 좁혀지진 않아가지고 그냥 됐다,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런 얘기 너랑 나랑 하면 뭐하냐. 정치인들도 뭐 그런 거 함부로 안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그만두자라고 제가 오히려 중재를 했죠. 되게 뭐 흥미로운 얘기네요. 사실은 아까 위안부 봉사도 가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거는 다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위안부 할머니 얘기도 했어요. 너 거기 봉사도 가지 않냐.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거기 그 심리학과에 친한 이제 뭐 한국인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거기 가는 김에 매번 이제 그 여자친구 데리고 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봉사활동 하긴 하는데 이제 처음엔 잘 몰랐대요. 여기가 어딘지. 근데 나중에 이제 듣고 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러니까 참 그 아이한테 무슨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라는 건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본인의 그런 뭐 조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일본 군인들이 그렇게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자각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충격이긴 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그 할머니들을 보면서 뭘 못 느꼈냐 했더니 그냥 친절하시다라고만 느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저도 이제 이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서로의 뭐 문화와 역사와 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은 제가 뭐 말을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충격이 컸습니다. 저도 이건 진짜 헤어져야 되나. 솔직히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니 근데 또 무슨 그런 걸로 헤어지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사귀긴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네요. 워낙 예전 얘기라 이걸 또 우리 남자TV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사실은 뭐 국제 커플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 커플도 마찬가지인데 지역 갈등 같은 게 요즘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정치 성향을 서로 얘기를 하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트러블을 겪으신 재훈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